예, 제 3위, 4위는 파란색이면 피자 쏜다. 통계 조작 논란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침묵, 이렇게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감사원이 과거에 부동산 관련해서 통계청이 통계 수치를 조작했다, 국토부와 등등이 짜고 조작을 했다라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관련된 영상 보고 오시겠습니다. 어느 정도 올랐다고 보시나요? 감정원 통계로 11% 정도 올랐다고 알고 있습니다. 11%요? 네네. KB국민은행 숫자로 보면 52.7%, 또 한국감정원 수치로 보면 57.6%라고 하는 부동산 가격의 폭증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중위 매매 가격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네. 그것을 국가 전체 통계로 보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감정원 그렇게 통계가 말을 복잡하게 하실 거 없고요. 네, 저 11% 저 상승률을 놓고 굉장히 논란이 많았었는데, 자, 한좋은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저희가 그래픽을 좀 준비해봤는데 정부의 아파트값 상승률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서울만, 빨간색이 서울이니까 이제 서울로 주로 설명을 좀 해볼게요. 노무현 정부 때 56%가 올랐고요. 이명박 정부 때는 오히려 떨어졌고요. 박근혜 정부 때 10%. 아까 김현미 장관은 11% 정도 상승했다라고 했었는데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은 61%가 올랐습니다. 자, 이게 감사원이 감사를 한 결과 통계의 오류, 조작이 있었다라고 본 겁니까? 그렇습니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는 통계 조작으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렸다라고 이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이전 정부의 아킬레스건은 부동산입니다. 예. 부동산 대책을 무려 27번 내놨는데 한 달 걸러, 두 달에 한 번꼴로 내놨어요. 이러다 보니 국토부 산하에 있는 부동산원이 발표하는 주간 아파트값 동향이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청와대에서는 매주 관련자들이 모여서 대책회의가 있었어요. 야, 이번 주 아파트값이 올랐다. 그러면 갑자기 공포 분위기가 조성이 되고요. 아파트값이 내렸다. 야, 이번엔 피자 쏠게. 라면서 분위기가 반전됐다는 겁니다. 예. 사실은 이제 주택 통계와 같은 부동산 정책은 국토부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의 입김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사실 당시에 이 국토부에 있는 주택 정책과 최고의 엘리트들이지만 당시만큼은 꺼리는 그 부서를 가고 싶지 않다. 하도 이제 청와대가 원하는 수치가 나오지 않으면 나오도록 굉장히 실무자까지 고강도 압박을 했기 때문에 좀 기피 부서로 좀 알려졌다라는 게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당시 청와대에 가면 서울 지도가 쫙 펼쳐져 있고 각 구마다 이제 빨간색이냐 파란색이냐, 우리 주가 올라가는 게 이제 상승이냐 하락이냐 보듯이 그걸 보고 올라간 게 있으면 뭐 그게 많으면 그게 거의 뭐 천당이고, 또 반대로 그러니까 파란색이 많으면 천당이고 반대로 빨간색이 많으면 거의 지옥과 같은 분위기였다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통계라는 거를 어떻게 하면 이게 조작을 할 수 있는 겁니까? 맞습니다. 이 수법도 사실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그리고 감사원은 일단 청와대가 주도를 하고 있고, 그리고 작성 중인 통계를 미리 받아봤다? 이건 통계법 위반입니다. 그리고 통계 숫자가 불리하면 관련 부서를 압박했다는 거예요. 하물며 국토부에 있는 과장이 부동산원의 원장을 불러다가 협조 안 하면 조직, 예산 날려버리겠다라고 서슴지 않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 조작된 통계다 보니까 27번의 정책이 나왔지만 27전 27패였습니다. 잘못된 진단 때문에 처방이 잘못됐다라는 거죠. 더 이제 안타까운 건 사실은 이전 정부는 집값만큼은 자신 있다라고 공언했거든요. 당시에 이걸 믿고 집사하지 않았었던 사람들은 갑자기 벼락 거지가 돼버렸어요. 이걸 이제 믿지 않고 영끌했던 사람들은 오히려 자산이 더 축적이 돼서 자산 거래가 더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진단과 처방 때문에 19%밖에 안 올랐다라고 하는데 그걸 믿을 국민이 얼마나 될까요? 예. 61% 올랐다라고 하는데 우리 집은 2배 올랐는데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더 많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기억을 좀 더듬어 보면요. 문재인 정부 당시에 부동산 폭등에 대한 지적이 나올 때마다 관료들은 통계 이야기를 자주 언급한 바 있습니다. 잠깐 들어보고 오시죠. 정부의 유일한 공식 통계인 한국감정원 자료에 의하면, 특히 주간 자료에 의하면 8월 달에 들어와서 실제 가격 어떤 안정세가 강화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감정원 통계로 0.01%가 된 게 한 4, 5주 정도 되고 특히 강남 4구 같은 데는 한 4, 5주 정도 지금 0.00% 그러니까 상승세가 멈춘 상태입니다. 예, 상승세가 멈춘 상태다. 자, 과연 감사원이 어떤 근거를 토대로 이렇게 그 통계 조작에 의심하게 됐느냐? 결정적인 증거는 문자와 카톡이라는 저희가 제목을 달아봤는데 2021년 6월이었습니다. 직원 여러 명이 있는 채팅방에 국토부 고위직이 차관님 생각은 이 정권의 명운이 주택가격 동향조사에 달려있다. 지금도 오르는데 2배로 올리면 현 정부는 실패한 정부가 된다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예산 압박과 등등을 통해서 정부를 이 통계를 내는 데를 압박을 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요. 저희가 뭐 여러 가지 부동산 지표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요즘 민간에서도 뭐 KB은행에서도 하고요. 그다음 부동산 114에서 뭐 매주 매달 여러 자료가 나오는데 저렇게 국토부에서 나오는 자료만 바꾼다고 해서 사람들이 여기는 왜 올랐고 여기는 떨어졌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이제 야당이 이제 주장하고 있는 것도 보면 사실 국토부 산하에 있는 부동산원은 당연히 인사권과 조직 예산권을 국토부가 이제 쥐고 있기 때문에 예. 데이터는 정부의 요청에 의해서 조작하라고 하면 조작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제 부동산원과 KB국민은행 조사 표본 수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예. 부동산원은 전국에 있는 3만 2천여 개의 가구를 대상으로 부동산은 이거보다 2배가 더 많은 KB국민은행은 이보다 2배가 많은 표본이 더 많습니다. 한 6만 2천여 가구인데 예. 당연히 3만 2천여 가구는 매주 거래되는 아파트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실거래가 위주로. 그러나 가구 수가 2배가 많게 되면 거래 안 되는 아파트도 있잖아요. 일주일 사이에. 그럴 경우에는 호가 위주란다는 겁니다. 호가 위주로 각각 중개업소에서 입력을 하기 때문에 격차가 벌어진다라는 게 지금 사회제의 이제 해명인데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주 발표되는데 최대 벌어질 때는 38배 차이가 납니다. 그건 너무 이상하네요. 상승률이 38배가 차이가 나는데 이게 해명이 좀 궁색하다는 거죠. 예.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물론 이제 그 감사원의 감사 결과이기 때문에 이게 다시 이제 검찰로 넘어가서 이제 수사를 해야 되겠는데 그렇겠죠? 네. 정말 이제 성역 없는 수사로 이게 통계 조작인지 아니면 정말 현 정부의 감사 조작인지 낱낱이 밝혀져야지 부동산 때문에 정말로 억울한 게 이제 좀 피해를 보신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예. 낱낱이 좀 밝혀져야겠습니다. 예, 서 변호사님. 지금 이제 부동산이 얼마나 올랐는지는요. 국민이 체감으로 먼저 압니다. 통계 안 봐도 본인에게 집을 사보고 전세를 옮겨보고 하면 얼마나 올랐는지 느낌으로 이게 더 정확하다 이래 보이고요. 지금 이게 그 법적으로 제가 재판할 때요. 이혼할 때 아파트가 있으면 이게 5대5로 나누어야 되잖아요. 예. 대부분 KB국민은행을 합니다. 이게 훨씬 더 신뢰성이 있다는 거죠. KB국민은행이 감정원을 하는 거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만큼 이게 민간 통계가 더 정확하게 반영한다 이렇게 보이고요. 법적으로 저는 마지막에 이런 범죄가 어떤 죄냐? 이거는 이제 그 직권남용이면서 또 이제 업무방해가 되는 거죠. 회사에. 그러면서 이게 조금 전에 우리 이인철 소장님도 말씀했지만 통계법을 이야기했는데 통계법에 통계를 하는데 관여하는 자체가 3년의 징역에 처한다. 이게 엄청난 중범죄입니다. 예. 자, 장 변호사님. 네. 민주당에서는 반응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감사원 결과가 조작 감사다. 또 전 정부를 표적한 그 감사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 어떤 압박이 있었거나 그 당시에 문재인 정부의 굉장한 현안이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예. 관련한 기사를 보더라도 이 압박했다는 게 이 일주일 단위로 관계자들이 모두 모여서 아까같이 등락에 따라서 희비가 엇갈렸었다는 건데 그것이 주요한 현안으로 다뤘다는 것이지 압박의 결정적인 근거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면 통계를 어떻게 통계청에서 내고 있느냐. 여러 단위들이 같이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내기 때문에 이 국토부 공무원 한두 명이 뭔가 압박을 넣는다고 해서 통계 자체가 조작될 구조가 아니라는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아까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여러 기관에서 부동산 값을 다 지표를 각각의 나름대로의 어떤 그 지표를 가지고 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부 산하 기관에서 낸다라고 해서 그것이 올랐다 내렸다의 아주 객관적인 가치로 기능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고 다른 지표랑 격차가 있고 이러면 이걸 다 통틀어서 국민들이 받아들이게 마련인데 이렇게 조작할 동인이 없었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이게 혹시 또 정치적인 수사가 아닌지 우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철 선생님 아까 피자 얘기했었는데 그래서 만약에 통계 수치를 청와대가 원하는 대로 바꿔주면 피자를 쏘긴 쏘답니까? 쏘진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마 지난달 최근에 중국이 청년 실업률 발표를 갑자기 중단했어요. 맞아요. 예. 자, 그러자 아우 중국이니까 공산주의니까 이제 저개발개발국이라든가 경제 위기국 그리스나 아르헨티나는 통계를 조작하다가 IMF 구제 금융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는 통계 선진국이에요. 굉장히 민감한 통계는 3단계로 발표합니다. 잠정치, 수정치, 확정치. 예. 이거를 이제 근본적으로 정치적인 목적을 의해서 통계청장 날리고 그리고 통계를 작성하고 있는 부동산원의 예산과 조직을 압박해가면서 조작을 했다라는 게 만에 하나 사실이라면 우리의 국격이 떨어지는 일입니다. 예. 우리가 그러면 진짜 대한민국이 내는 통계 수치를 전 세계가 못 믿을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네, 구자욱 그러니까 저는 이번 그 감사원 그 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이 여야가 정치적으로 공방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원은 감사 기준에 따라서 문제가 있다라고 수사를 의뢰를 한 것이기 때문에 검찰은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을 해서 죄가 있는 사람은 기소해서 사법부의 판단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말 그대로 대한민국 정부의 어떤 정책을 수립하는 기준이 되는 숫자를 누군가가 입김을 작용을 해서 왜곡을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이 감사원 감사가 만약 사실로 확인된다라면 정말 이게 국격에도 또는 대한민국 신뢰에도 큰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것이 조작 감사니 또는 통계 왜곡이니 이런 공방을 할 것이 아니라 신속한 검찰 수사와 재판을 통해서 유무죄를 다퉈야 될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